안녕하세요. 기술사 77입니다. 오늘은 제 3편 건축과 음악. 우리가 거의 하루 중에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또는 뭐 자동차나 전철 이런 어떤 실내 공간에서 활동을 하는데, 그 건축과 음향에 대해서, 음악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. 그래서 이 음악이라는 게 사람뿐 아니라 세균이라든지 곰팡이, 미생물, 식물, 동물에게 영향을 확실하게 줍니다. 제가 이 뒷부분에 가서 그 태교 음악, 태교에 대해서는 좀 강조를 하고 싶은데 그건 뒤에 가서 얘기 드리고, 한 20여 년 전에 그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이남혁 박사가 발효식품의 음악 진동 효과를 이용한 새로운 기술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어요. 그래서 발효식품, 그러니까는 어떤 포도주, 또 치즈, 이런 또 우리 전통 장류, 이런 발효식품에서 음악을 가했을 때 훨씬 맛이 좋아지더라. 이런 것을 논문으로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. 그게 벌써 오래전 논문이에요. 한 20여 년 훨씬 전에 발표입니다. 지금은 일반화돼 가지고 뭐 널리 이렇게 음악을 이런 데 쓰이고 있어요. 그 경북 상주에 유명 목장이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분은 그 선대, 자기 아버지로부터 목장을 물려받아서 젖소에게 클래식 음악, 태교 음악 같은 걸 틀어줬어요. 그랬더니 그 젖의 생산이 많이 되고 목장이 훨씬 성공적으로 그렇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. 경북 상주에 있는 그 목장인데요. 또 한 사례가, 이것도 좀 오래전 얘기인데, 경기도 여주에 그 전통술 제조장이 있어요. 거기서 전통 우리 옹기에다가 클래식 음악으로 숙성된 술을 출품했죠. 제1회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, 거기서 소주 부분에서 대상을 받은 그런 사례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우리 주변의 음과 음향, 음악의 에너지, 음의 선율,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음악을 통한 치료, 그죠? 병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이 음의 그런 효과, 여러분들이 잘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래요.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이제 실내 공간에서 사는데, 주택에서 그 실내 음향은 어떤 점을 유의하고 실내 음향 계획은 어떻게 해야 되겠나, 이거를 좀 생각해 볼 것 같으면요. 첫째, 소음을 없애야 됩니다. 소음의 정의는 제가 지난 편에서 말씀드렸지만은, 내가 듣기 싫은 소리가 소음입니다.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너무 시끄러운 소리도 그렇고, 정보력이 없는 소리도 그렇고, 또 뭐 혐오스러운 소리, 그렇죠. 뭐 모기 날갯짓 소리, 이런 거, 하여튼 기타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소음에 해당되는데, 첫째는 이제 소음을 막거나 소음을 흡음, 방음, 차음을 통해서 소음을 없애주는 거, 이게 중요합니다. 그 다음에 실내 풍부한 음향 확보, 그러니까 잔향이라든지 또 실내 음장, 음장이라는 것이 뭡니까? 음이 존재하는 공간을 음장이라고 그러거든요.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, 그 무한음장이 있고 자유음장이라 그러죠.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의 생활하는 이러한 이제 반향이 있는 그런 실내 음장이 있어요. 근데 자유음장이라는 건 뭡니까? 우리가 저 사막이나 우주 같은 데 가서 소리를 지르면 그게 음이 막 퍼져 나가죠. 반사되는 거 없이 나가는 그러한 음장을 사운드 필드 중에서 프리필드, 자유음장이라 그러는데, 이거는 뭐 우리가 이론이나 테스트 그런 거 할 때 사용되는 거고, 실내에서는 어쨌든 뭐 음장의 분포, 음이 고르게 분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. 그 다음에 적절한 뭡니까? 반향, 흡음, 잔향,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내에서 어떤 음향이 고르게 이렇게 들리는 그러한 장치라든지 구조가 필요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음의 트러블이 없어야 되겠다. 뭐 음의 트러블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음에 집중하고 에코, 울림, 그런 겁니다. 또 실내에서 적절한 스피커를 배치해 주는 것도 권하고 싶어요. 물론 음향기기 따로 뭐 사다가 설치하는 것도 좋고 그렇지만은, 집 건축할 때 천장이라든지, 그죠, 실링 스피커, 우리가 조명 같은 거는 다 붙박이로 하면서 스피커 설치는 그렇게 잘 하는 경우가 없어요. 물론 뭐 예민한 분들은 또 굉장히 고품질 음향기기, 고품질 스피커를 또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뭐 천장 스피커 같은 게
무용지물이 될 수 있지만은, 일단 해두는 것도 괜찮아요.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. 대중적인 거. 일반적으로 한 파이 19cm짜리 10W, 20W 정도 되는 게 한 뭐 2만원, 3만원 범위 내에서 그래요. 그런 거를 적절하게 천정, 뭐 주방 쪽, 거실 쪽 이렇게 하나씩 심어 놓고, 요새는 그 블루투스 기능이 다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우리 핸드폰으로 유튜브라든지 음악 연결해 가지고 실내 음향을 그렇게 제공받을 수도 있어요.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. 근데 이 스피커라는 게 그래요. 이제 우리가 또 하나가 문제점이, 뭐가 필요하면 기계적으로, 설비적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또 이렇게 단순한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. 그거는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더우면 냉방, 에어컨 키지, 뭐 추우면 보일러, 난방하지, 뭐 이런 겁니다. 근데 뭐든지 그런 자연형으로 설치하고 해결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. 그래서 패시브 하우스, 그 개념이 그거 아니에요. 고도의 열 차단을 하고 단열을 해서 자연형으로 그 에너지를 세이브하는 그러한 주택이 이제 패시브 하우스인데, 액티브형보다는 훨씬 뭡니까? 처음에 이제 단열이라든지 그런 비용이 좀 들어서 그렇지 굉장히 권할 만한 그러한 시스템입니다. 이 자연형이 좋은 거예요. 서울 올림픽 스타디움이라고 그러죠. 그게 공식 명칭인데, 보통 일반적으로 뭐 잠실 주경기장, 뭐 잠실 올림픽 경기장 이렇게 얘기하는데, 그 서울 올림픽 주경기장, 그게 공식적인 명칭입니다. 약 그 7만 명에서 조금 좌석수가 모자르죠. 한 50석이 모자라서 한 7만 석에 가까운 그러한 규모의 올림픽 때 우리가 주경기장으로 썼었죠. 그래서 대림산업에서 시공을 했는데, 그 이제 시공 초기에 굉장히 문제점이 뭐였었냐 하면은 그 음향 설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. 그래서 마이크를 통해서 이렇게 본부석에서 얘기를 하죠. 그러면 스피커를 통해서 음이 나가는데, 플러스터 에코라 그러죠. 막 음이 반사를 계속하면서 사라지질 않습니다. 그래서 그 주경기장 그 어떻게 형상이 이렇게 바가지 형상으로 생겼는데, 그 안에서 음이 흡수가 안 되고, 그쵸, 흡음이 되면 차라리 반사 현상이 없어지는데 플러스터 에코라 그래요. 막 음이 이렇게 사라지지 않는. 그래서 막 왕왕왕왕 소리만 들리지 무슨 소리인지도 알아듣지도 못하고, 그래서 굉장히 그 애를 먹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. 실제로. 그래서 플러스터 에코하고 또 음의 집중. 그래서 음도 돋보기처럼 반사돼가지고 한쪽으로 다 모이면은 음이 또 집중돼서 어떤 부분의 음이 너무 커지고, 이쪽엔 또 음이 거의 안 들리고, 이런 음의 불균형 분포도 생길 수가 있어요. 물론 주택에서는 뭐 이거는 좀 다른 얘기지만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. 거기에 반해서 우리나라 경복궁 근정전이라든지 경회로 이런 데는 옛날 사람들도 고도의 그 음에 대한 이해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. 특별히 뭐 마이크나 스피커 장치 없이도 이 말의 전달이 잘 되고, 또 악기 연주하는 것도 아주 풍요롭게 잘 들리고, 로마의 콜로세움도 마찬가지입니다. 콜로세움도 그 수용 인원은 잠실 그 서울 올림픽 주경기장하고 수용 인원이 거의 비슷해요. 규모가 엄청 큰 거죠. 고대 맞는 거 치고. 그런데도 뭐 로마 황제가 얘기하면 전체가 다 들려요. 또 거기서 어떤 뭐 연주회를 한다든지 뭐를 하면은 그 음향 마이크나 뭐 스피커 없이도 그렇게 음 전달력이 좋습니다. 지금도 유럽에 남아있는 그 원형극장 그런 데서 공연들을 하거든요. 하면은 그런 특별한 뭐 확성기 장치 없이도 굉장히 음의 전달력이 좋다.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당시에 필요한 어떤 것들이 그 당시에 제일 발달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도 그런 콜로세움이라든지 그런 음향 시설에 대한 그 미스터리는 굉장히 신비로운 정도의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.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음악이라는 게 우리 사람뿐 아니라 정말 미생물, 곰팡이라든지 세균들에게까지 이런 어떤 영향을 줍니다. 그래서 그 미생물까지도 춤추게, 활발하게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이제 끝 마치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, 특히 그 애기들 엄마 또는 이제 앞으로의 애기 엄마들, 아빠들, 그 태교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세요. 그래서 그 아기한테 태아 때, 최소한 또 태어나서 2살 때까지 이때 들려주는 그 태교 음악이라든지 아주 좋은 클래식 음악 같은 거는
정말 그 아이의 이제 다 성장했을 때 아주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. 물론 이론은 다 알아요. 들어서 알죠. 태교가 좋고 뭐 어떤 게 좋은 건 알지만은 그것도 또 게으른 엄마, 게으른 아빠들은 실천하기가 힘듭니다. 힘들더라도 꼭 신경 써서 그렇게 해보세요. 그러면은 반드시 20년 후에, 30년 후에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.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